안녕하세요. 오늘 대담을 진행할 임용호입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마포에서 20년간 환경보호운동을 해왔고 현재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환경과 사람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여러분께 오늘 대담 초대 손님이신 오경환 시의원을 소개해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님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오경환 시의원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포구 출신의 서울시 의원 오경환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은 지도 20일이 지났네요. 마포구민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말을 써오지도 않으셨는데 아주 정말 부드럽게 잘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의원님 오늘 모시게 된 것은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 특히 의원님의 지역구이신 우리 마포 쪽에 모든 사업이나 예산 집행 과정이 좀 궁금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민들 대표해서 먼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모셨습니다. 먼저 올해 서울시 예산 심사를 처음 하셨는데 2015년 예산 규모라든가 그리고 그 규모 중에 우리 지역구에는 과연 어떤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민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서울시 의원은 크게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산 심의를 하는데요. 2015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 규모는 25조 5천억 정도 되고요. 기금 운용이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7조 원 돼서 전체 서울시는 34조 원 정도의 예산 규모를. 어떤 사업들이 주로 계획되어 있나요? 네, 구체적인 사업을 한번 살펴보면요. 38개 사업으로 920억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성산, 이동, 상암동 경계지역에 있는 석유 비축기지 부분입니다. 여기를 서울시에서는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전체 사업 규모는 한 500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올해 첫 사업으로 100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첫 사업을 뜨게 될 거고요. 두 번째 큰 사업이 이제 IT 컴플렉스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암동에 IT 컴플렉스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방송과 인터넷 업체들 그리고 게임 산업 업체들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 예산에 459억이 편성됐습니다. 대단히 큰 규모의 사업이 되겠고요. 역시 상암동 지역에 어린이 재활병원과 복지관이 짓고 있는데요. 여기에 70분이 하는데 월드컵 대교. 네네네, 월드컵 대교. 예, 맞습니다. 네네. 2020년에 완공 예정이고요. 올해는 75억 정도가 배정이 돼서 상암동 쪽에 있는 인터체인지는 상반기 중에 완공될 걸로. 주요한 사업은 그 정도. 우리 이제 예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면 이제 거의 윤곽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주민들에게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의원님의 역할이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 조금 외람된 질문 같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좀 보수와 진보가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상암동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및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 도서관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이 폐쇄 주장을 하는 데 대한 여론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 문제는 정확히 이렇습니다. 서울시 소유의 땅에 국가재정과 성금으로 이제 박정희 기념관이 지어졌고요. 거기에 서울시와 박정희 기념관의 협약서 속에는 1층과 2층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짓고요. 3층에는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단과 서울시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문제, 공공성의 문제가 조금 훼손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을 파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대로 받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개관하는 공공성의 문제와 공유재산 관리를 받는 법적 절차만 제대로 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서울시와 박정희 대통령
재단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저나 서울시는 도서관을 빨리 개관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재단은 빨리 이 땅을 자기들한테 매각을 해서 자기들이 다 운영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대립되고 있는 거지. 도서관을 폐쇄한다, 박정희 재단 기념관을 폐쇄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부지의 그 소유권 그거 그리고 그 존재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결국 이곳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러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논란은 이미 그렇죠?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우리 치욕이지만은 우리의 역사하고 아픈 기억을 되새겨야 되는 건데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기념 사업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또 못된 건 못된 대로 역사 부대에 남겨줘야 되는 부분인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상암동에 지어져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거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담아야 될 공공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 질문이 그 내용이었어요. 네. 사실은 우리 금방 오 시원님 말씀하셨듯이 박정희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예우 차원에서라도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것이 왜 하필 우리 마포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수와 진보 사이에 뭡니까 대가 없는 소요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역사적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차후에 맡기고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금방 시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거기를 정리해 좀 해주십시오. 도서관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정책적 재정 뒤에 뒷받침으로 활성화시키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시원님께서 정확하게 좀 견해를 좀 바꿔주십시오. 네. 재단과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은 시는 땅을 제공을 하고 박정희 재단은 기금을 모금해서 건물을 짓는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을 운영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서관 면적이 전체 건물 면적이 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또 박정희 재단이 2012년인가요? 개관한 이후에 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재단 측에서는 도서관을 운영할 기금이 없다, 운영 자금이 없다 이런 문제고 서울시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전적인 재단 책임이다. 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서로 대립되면서 도서관 자체를 2년 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지역 주민들은 건물 잘 지어놨는데 도서관을 왜 이용하지 못하냐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투여를 필요하면 해야 될 텐데 운영 주체가 재단이 계속 도서관 자체를 운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외주를 줘서 위탁을 줘서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 주체를 명확히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과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을 누가 부담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이 중요한 것은 이 운영에 대한 재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 재정 부분을 좀 원활하게 좀 해결을 해가지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닌 예,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논란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인터뷰 도중에 시의원님 문자가 하나 온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오룡환 시의원님 모시고 인터뷰를 한다니까 저에게 꼭 좀 여쭤봐달라고 주민이 문자를 보내었어요. 롯데백화점 입점과 관련해서 상암동 지역에 교통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교통 대책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롯데백화점 부지는 서울시 부지였는데요. 2013년도에인가 그 롯데에 매각이 됐습니다. 위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DMC역에서 역 부근인데요. 성산 이동에서 상암동 넘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롯데백화점 측에서 마포구와 서울시의 건축 허가 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을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교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히 아직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 돼서 교통 유발 효과는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글쎄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서부 지역 광역철도망 사업이 빨리 좀 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6호선과 경의선 지하, 그 다음에 공항철도가 만나는 게 DMC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지하철의 빈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지하철 사업을 빨리 이끌어나가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지역군의 주민들께 오경환 시의원님께서 특히 당부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제가 소속된 지역이 이제 4선거구인데요. 상암동, 성산 1, 2동, 연남동, 망원동 지역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민원들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민원들이 오랫동안 된 게 돼서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많은 요구들을 서울시와 구와 연결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서부 광역 철도망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 보고서에서 수익성이 있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노선은 홍대 입구에서 상암동 DMC를 거쳐서 강서구, 양천구, 부천으로 가는 광역철도망이 되겠습니다. 일단 수익성이 있는 걸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확정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 또 국회와 행정자치구, 시가 힘을 모아서 국가철도망 사업을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경환 서울시 시의원 모시고 2015년도 예산 편성과 예산들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내용을 좀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상의했습니다. 저도 이처럼 젊고 패기 있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가렵고 아픈 곳을 속속들이 좀 들여다보면서 의정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용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